개혁판 세력, 뭐 여러 가지를 한번 두루두루 섞어서 한번 써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국운동 세력이 이제 정권을 그 밀던 세력 정권을 잡은 이후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을 잘 비판 안 하려고 그래요. 애국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과거에 노무현 김대중 세력과 김정일 세력과 싸울 때는 열심히 싸웠는데 이제 이명박 정권이 집권을 한 다음에는 이명박 정권이 설사 명백하게 잘못된 선택을 해도 침묵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침묵.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국민장, 김대중 국장을 해도 막 잘했다고 해버리고 그러려면 자연히 이게 이명박 정권 편이 되어버리고 대한민국 편이 되어야 되거든요. 애국운동 그 말 자체가 나라를 사랑하는 조직이지 정권을 사랑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을 어디 세워야 되냐면 이 애국운동은 애국세력은 애국시민들은 헌법, 국가이익, 그리고 진실, 이 세 가지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진실, 국가이익, 헌법. 여기서 다 맞아야 돼요, 맞아요. 그 중에 출발점은 진실이죠, 진실. 진실된 걸 해야 됩니다, 진실된. 그렇게 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국가를 도우는 것인데, 이명박 쪽으로만, 이명박 정권이 하는 일은 좋은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싫어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버리면 무슨 단체가 되느냐면 의용단체가 됩니다. 의용단체. 한국에 의용애국단체가 참 많았어요. 옛날부터. 근데 그 사람들은 좌파 정권 등장하니까 딱 입에 자무수 채우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좌파심이 약화되니까 좀 나와요. 이제는 또 그쪽 세력 중에 상당 부분은 또 이명박 세력이 되었어요. 이거 의용단체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 의용단체는 완전히 추풍낙엽이 되죠.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이 지지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력에 포대를 맞추기 때문에. 좌파든 우파든 정권의 포대를 꽂아 놓으면은 그 전원이 꺼지는 날 바로 이게 시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애국운동 세력이 다시 자기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원위치로 돌아와가 국가이익, 진실, 헌법을 기준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동안 이 애국운동의 주력 세대가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령이 10년만큼 노래화되고 있습니다. 10년만큼 노래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뒤에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고민. 그러니까 젊은 사람, 여성, 그 다음에 전문가들, 전문 인력이 애국운동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이 문제. 그 다음에 교육 기능이, 홍보기능, 선정기능, 시민은 많이 하는데 교육 기능이 좀 약하다 하는 문제. 이런 게 다 지금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하고 싸울 때는 오히려 목표가 분명했는데 지금 목표가 뭐냐? 자연히 노무현, 김대중 사라진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타겟으로 남은 저 김정일을 목표로 합니다. 하는 말은 성립이 되는데 김정일은 또 너무 멀리 있다. 우리 식성말에서 멀리 있다. 그러면 김정일의 지령을 받는 자들을 타겟을 해야 되는데 이 타겟이 너무 넓어지고 있다. 두 사람은 다 지방이 되는데 이건 좀 넓어지고 있다. 거기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황정일 선생이 하는 이야기가 남북관계는 남한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 아무 걱정할 것 없다. 남한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기다리면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기지인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그 황정일 선생이 말하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핵심이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다.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법치를 확립하면 어떻게 되죠? 남한에서 친북 조약 세력들이 일소됩니다. 법대로 하면 친북 조약 세력들이 일소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 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시간이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법대로 하지 않는다. 법대로 하지 않는다. 핵 문제는 핵 문제가 아니고 김정일이다. 핵 문제의 해결은 김정일 정권의 해체에서 찾아야지 김정일 정권이 있는 한 핵 문제 해결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박연희를 해가지고 한 방에 다 해결하겠다는 것은 말로서는 성립할지 모르지만 실천 단계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이미 우리가 그렇게 수십억 달러를 떼어먹히거든. 아니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런데 박연희랑 그 말에 취해가지고 그 말에 취해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모든 원점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확립을 해야 되고 그것은 법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 법치 확립의 근간이 이 정부인데 정부는 누구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느냐. 언론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언론은 누가 먹여살리느냐. 시청자와 신문 구독자가 먹여살립니다. 국민들이 깨어나면 언론이 바뀌고 언론이 바뀌면 정치가 바뀐다. 한국은 세계에서 언론의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다. 사실은 언론이 정치를 만들어냅니다. 정치는 언론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바꾸는 그 언론 중에서도 우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조선중앙 동아일보를 바꾸는 요새 또 중앙일보는 한글 전용으로 갔어요. 중앙일보는 완전히 한글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글 완전한 한글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다면 한글 전용은 좌파 문화입니다. 좌파가 만들어낸 문화가 한글 전용입니다. 그럼 좌파가 만들어낸 문화를 가지고 좌파를 이길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좌파가 만들어낸 무기를 가지고 좌파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이 중앙일보를 상당히 주시를 하면서 우리가 조중동 중에 단 하나의 신문이라도 3분의 1이 되는 그야말로 정통 보수 세력, 아까 제가 문화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의 애국 정신을 대변하는 신문으로 하나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신문은 상당 부분 돈 주고 보는 구독자가 만들어냅니다. 그 운동을 한번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